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신나게 인사 한번 하면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도 여러분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라인님, 김늦자님, 행복한나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제가 출근길 주식 7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또 8시 반부터 10시까지 기회가 좀 됐었는데 뭐 종종 이런 기회가 많이 온다면 좋은 종목들, 좋은 섹터들, 좋은 이슈들 계속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니투님, 틴틴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몬양추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컨텐츠를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퇴근길 주식이면서 퇴근길 주식보다는 장중에 시장 흐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못 보신 분 계시면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구독 누르시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마 오늘 그 실적 발표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나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슬금슬금 날아오르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를 왜 보셔야 돼요? 왜 구독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장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제가 주식의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도전님, 박윤서님, 김상리님, 쿠쿠라차차님, 호랑나비님, MK님, 나무가꾸기님, 상승님, 이경익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증시를 먼저 좀 봐야겠죠. 차트를 좀 먼저 볼까 하는데 차트 근데 워낙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가 또 이제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 우량주 30개의 우량주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당히 유의미한 흐름들이죠. 그리고 나스닥도 제가 어제 음봉에 대한 부분들 기술주의 그 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져보자.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특히나 우리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 500 지수도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 반도체 지수가 보합권에 있었다라는 건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들 전체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제가 어제 미증시보다 깜짝 놀란 게 한 13%까지는 빠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2시 정도까지 봤었는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기술주들도 이제 위축이 되는 종목들도 있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장을 조금 이제 경계감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보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 이 맵을 좀 보게 되시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애플, 구글 정도가 이제 약방 마감을 했고 나머지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미증시 같은 경우요 참 대단해요. 제가 이번 주 체크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빅테크 실적 발표 여러 가지 FOMC 방향 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미증시가 상당히 이렇게 하루 만에 뒤바뀐 증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뒤바뀐 증시 분위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뒤바뀌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미증시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작용되면서 약세의 흐름을 예상했었는데 완벽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게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거든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이 일본과의 기존 무역 합의 도달하고 나서 지금 유럽과도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 15%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일본과 거의 뭐 유사한 수준에서 15%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국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 무역 합의가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불을 붙인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뭐 아직 협상을 좀 더 이어져 가겠지만 이 15% 상호관세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 주류, 의료기기 일부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전날 따지고 보면 스타게이트 좌초에 대한 이야기들로 반도체나 AI 관련주들이 악재를 받았잖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장 초반 1% 넘게 떨어졌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낙폭을 좀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3%나 빠지는 모습들. 제가 그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살짝 올라와줬던 모습. 근데 결국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약세를 보여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미증시에 뭔가 투심이 바뀌었다. 그리고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미국 유럽연합 15% 무역 협상 타결 임박. 결국 어제 부분들은 이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일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심차게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지지부진하고 뭐 좌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쵸?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이제 오라클하고 굉장히 좀 AI 산업에 최소 5천억 달러 투자하는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고, 이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 1월 21일 백악관에서 공개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현재까지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한 계약이 단 한 건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시동은 걸었는데 공회전 중인 거죠. 나가지 않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내용에는 스타게이트를 공동으로 주도하고 있는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데이터 센터 건설 장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 스타게이트에 대한 독점권도 일단은 소뱅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균열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결국 초반에 스타게이트 계획 발표 당시에 소프트뱅크하고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즉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도 약속했었는데 이것도 흐지부지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의 목표가 약간 소박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물론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무 소식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고, 어찌됐건 그러면서 기술주가 하락으로 이루어졌고 그 투심이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무역협상 정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무역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증시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이 행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몇 달 안에 실행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한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이야기예요. 현재 뭐 혁신 가속화, AI 인프라 구축, 뭐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뭐 세 가지 큰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행정명령을 좀 빠르게 수립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빠르게 지속을 해서 뭐 상무부와 국무부가 산업계와 협력해서 뭐 하드웨어, 모델, 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안전하고 좀 안전한 이 패키지를 뭐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이고,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팹 허가 절차를 가속화한다는 겁니다. 가속화하고 현대화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짓겠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또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분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골자가 뭐였어요? 원전을 많이 짓고 빠르게 짓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AI 주도권 확보 행동 계획도 같은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필두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들의
대장 역할을 다시 해줄 수 있는지를 오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혜진님, 디지님, 남재훈님, 좋은 일만 생겼까지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강하게 대응했던 국가들이 이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왜? 결국은 지금 이 무역협상 때문에 무역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면서 지금 미증시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 관세, 고관세에 좀 강하게 대응했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연합도 좀 어떻게 보면은 순응하기보다는 한번 덤비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8월 1일 부가관세일을 앞두고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모습이었지만 이게 완벽하게 극적으로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타결이 되면서 부정적인 요소에서 지금은 완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15% 상호관세 내에서 무역 합의 근접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항공기, 중류주, 의료기기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도 근접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유럽연합과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조금 비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압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압박이 유럽연합도 똑같이 받았나 봐요. 유럽연합 역시 압박이 강해지면서 결국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어떤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죠. 그쵸?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관세율을 15%가 낮은 건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러면서 순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꼬리를 내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어차피 14.8% 관세를 적용받았었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고 보면 돼요. 유럽연합은.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가 잘 중요한 거고,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얄밉지만 열받지만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원래 일본이 미국에 5,500달러 규모의 이 대미 투자를 하면서 협상 타결의 어떤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 협상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대미 투자액을 늘린 것으로 보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본 관세협상 총괄인 이 아카자와 류세이 경제재생상과 대화하는 사진을 올린 게 있는데, 이 책상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4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지우고 직접 이제 5천억 달러라고 적은 내용이 식별된다라고 해요. 기사 내용입니다. 참 대단해요. 중요한 게 뭐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중요한 거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거다. 그쵸? 다음 달이죠. 다음 달 1일 발효를 앞두고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무역 합의를 발표를 했고, 지금 유럽연합과의 어떤 타결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 개방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트럼프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시장 개방하고 비관세 장벽 철폐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알래스카, 그리고 소고기, 쌀, 농업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가 되면 또 관세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후반에 미국에서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고,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일본 깨졌죠. 그리고 유럽연합도 해소가 됐죠. 우리나라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 타결은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전 무역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에서 20% 사이의 어떠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다만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어떤 거 보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관련된 종목들. 일단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 뭐 있어요? LNG 프로젝트 관련된 철강 관련주, 그죠? 관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그럼 결국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이긴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어떤 걸 보셔야 되면 지금 LNG 프로젝트, 뭐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 조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협상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면 일단 어제 자동차가 좋았잖아요. 1분이 여러분들 상호관세 15%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2.5%로 반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반 자동차 관세 2.5%를 더해서 결국 자동차 관세도 15%가 됐는데, 자, 그러면서 어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이 비슷한 형식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봐야 될 수도 있다. 다만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부대장 역할까지는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일본과의 비슷한 관세율보다 관세율이 아닌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니겠습니까? 라는 대사가 있죠. 그 전두광인가요? 네, 영화 서울의 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관세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섹터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제우스님, 디지님, 백두님, 먹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잠깐 봐야겠죠. 어제 엔비디아가 음봉에서 이제 아래꼬리 달고 있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미증시 이야기를 드리면서 국내 증시를 같이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미증시까지 얘기했고 관세까지 이야기를 좀 했었고, 어쨌든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그 상호관세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LNG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오늘 다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이제 스윙 혹은 단기 관점에서 종목을 공략하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LNG 프로젝트 해서 단기적으로 조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파벳,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알파벳 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구글의 모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구글의 모기업. 의자 소리가 들리시나요? 의자 소리가? 그러게 의자 소리가 요즘 갑자기 삐걱삐걱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글 모기업, 어제 알파벳은 약세 마감을 했어요. 0.31%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그러니까 예상치를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지금 올 2분기 트래픽 획득 비용을 포함한 매출액이 지금 964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14%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했던 이제 전망치는 940억 달러였어요. 근데 94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매출을 발표를 했고, 2분기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2.31달러. 그러니까 전망치는 2.18달러였는데 또 예상 전망치를 또 상회하는 그런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고, 그러면서 시간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올 2분기 광고 매출이 713억 4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를 했고 유튜브 광고 매출이 98억 달러나 나왔어요. 스트리트 어카운터가 집계한 이 애널리스트들은 95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이 전망치마저도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줬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도 2분기 매출액이 136억 달러. 전망치 역시 웃돌았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AI 호황으로 인해서 자본 지출 규모를요
850억 달러로 기존 대비 1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클라우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가 상위 2%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야기한 알파벳, 구글의 목표 주가는 225달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AI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제우스님, 테슬라 어닝 쇼크, 그죠? 이 얘기를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캡처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좀 집중이 됐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시간에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상승이 아니고 캡처 당시에는 상승이었지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수정하면서 같이 해야죠.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2개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보다 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227억 달러 전망치에서 정확히는 224억 9,600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안 나왔어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감소를 했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0.43%를 전망했지만 0.4달러,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 봤을 때는 23% 줄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월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던 거고요. 영업이익도 그랬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 순이익도 작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11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약 12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 부진이 가장 컸죠. 테슬라면 자동차인데 자동차 분야가 좀 많이 컸고 전년 동기 대비 자동차가 16%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전기차 보조금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보조금 수익도 전년 동기 8억 9천만 달러에서 4억 3,900만 달러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습들. 에너지 저장, 발전 저장 부분도 7%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실적 부진은 전기차 캐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자꾸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보조금도 요소가 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안 팔렸다라는 거예요. 차가 안 팔렸다라는 거예요. 인도량에 있어서도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차가 안 팔렸다. 이 캐짐이 해소가 돼야 결국 모든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결국 자율 로보택시,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어찌됐건 테슬라에 대한 인베스팅, 그러니까 관점,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준님, 테슬라가 뜬금없이 휴게소 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고 물론 이제 뜬금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머스크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국내에서도 슈퍼차저에 대한 부분들, 충전소에 대한 부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지금 머스크는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휴게소란 것들로 다가온 거잖아요. 우리 휴게소 개념이잖아요. 그죠? 전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충전소 사업이 아니고 부가적인 부분까지 매출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드는 거다. 맞습니다. 25년 저가형 출시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나만 보면 지금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빨리빨리 가가지고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해서 2025년 2분기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에서 2억 8,4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전분기의 손실을 완전히 뒤집었다라고 하고 있고 어찌됐건 암호화폐 강세와 ETF 자금 유입, AI 기술 어떤 진전이 테슬라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순이익이 11억 7천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억 달러라고 제가 했는데 테슬라 2분기 순이익이 12억 달러인데 1분기가 4억 900만 달러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대폭 증가를 했던 거죠.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보면 비트코인 관련 수익이 전분기 1억 2,500만 달러 손실해서 크게 반등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생뚱맞은 것에서 어쨌든 상세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선보였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 차량을 또 고객에게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짐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히 소화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보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밈 주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밈 주식이 나왔을 때는 고점에 대한 과열권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주식은 조정 이후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는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방송, 그제 방송, 월요일 방송 계속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 이후에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조정이 기간이 어떻게 될 건지 혹은 하락 추세가 좀 더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증시를 보고 나서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을 완벽히 뒤바꾸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 조정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정이 짧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건 눌림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제가 못다한 내용들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30분 동안 짧게 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했어요. 오늘도 성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